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1000원짜리 변호사 10회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살인범과 조우하게 되는 그 장면이죠. 네. 그 아내 살인범이 1000원짜리 변호사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아내를 죽인 놈이니까. 그죠, 죽인 놈이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죽인 놈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는 장면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 변호사 사무실로 이제 찾아가서 천 변호사가 느낌이 이상해서 신분증을 달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지갑을 열죠. 지갑을 열었는데 신분증이 막 여러 개가 나와. 네.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하나를 제시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해당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내 것이 아닌데 네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미성년자일 때 형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얼굴이 좀 닮았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다. 성인이다. 따라서 나한테 술을 팔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처벌받나요? 그렇죠. 이거는 주민등록증이니까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공문서 부정행사죄 내지는 주민등록증이니까 주민등록법 위반도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술 빨리 먹고 싶더라도 그렇죠. 타인의 이런 거 하지 주민등록증을 하면 안 마시고 되겠죠. 어른 되면 원하지 않아도 많이 마실 수도 있어요. 원해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못 살겠다 진짜. 자, 그리고 또 아까 이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이놈은 주민등록증에 자기의 사진을 오래 붙였어요. 그러면 공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공문서 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 살인범이 수임료 1000원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당 1000원입니다. 와우, 통쾌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초당 1000원이면 1시간에 360만 원.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실 현실에는 초당 1000원인 변호사는 없겠지만 없죠. 예. 일반적으로 타임 차지를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경찰 조사 한 번에 입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사무실 출발해서 가는 시간, 그 다음에 거기서 조사받는 시간, 조사받아서 나와서 사무실 오는 시간을 타임 차지로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펌에서 일할 때는 타임 차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문 개혁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과 계약을 할 당시에 타임 차지로 계약을 하면 각 변호사들마다 시간당 비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연차인 경우에는 좀 금액이 더 낮고 고년차 변호사는 더 높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특정 변호사가 타임 차지가 1시간당 100만 원이라고 치면 이 변호사가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한 시간을 한 달 동안 체크를 해서 한 달마다 그 시간수의 비용을 곱한 걸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한 시간에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변호사라면 어떤 업무를 의뢰를 받았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뭐 리서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담당자랑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딘가 이동을 해서 확인한다던가 그리고 서면을 작성한다던가 이런 시간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인지 뭐 7.8시간 네네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요 보통. 그런 다음에 정리한 타임테이블을 토대로 청구를 하는 거죠. 비용을 산정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0.1시간 단위로 보통 체크를 하거든요. 0.1시간은 분으로 따지면 6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시간을 보통 체크를 합니다. 뭐 3시부터 시작했는데 3시 24분에 일이 끝났다. 그럼 24분을 일했으니까 0.4시간 일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기록을 다 합산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네. 기록을 부풀리거나 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게 이 로펌 입장에서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일에 이렇게 많은 타임을 쓴다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고? 이러면 오히려 계약이 유지되지 신뢰가 않는 있으니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임 차지는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싶으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이 세 명의 한 팀이 기가 막힌 115의 그림 실력에 힘입어 몽타주를 딱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림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몽타주를 들고 네. 세 사람이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구속되어 있는 과거의 어떤 인물을 찾아가서 그렇죠. 네. 몽타주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상했던 거는 변호인 접견을 갔는데 네네. 뭐 15
또 이상한데 사무장님이 그렇죠.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했죠. 그렇죠. 변호인 접견은 말 그대로 변호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사무장님은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일반적으로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죠. 어쨌든 사무장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네네네. 이야기를 나누고 1화 때였나요? 1화 때 나왔던 사채업자. 네네네네. 사채업자가 다시 이제 막 등장해서 네네네. 사채업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고 도박장에 가게 되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도박장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막 사설 도박장이 크게 열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프라인 도박장이 그렇죠. 과거에는 문제가 네. 됐더라면 요즘은 온라인 도박장이 맞습니다. 문제가 되죠. 최근 문제되는 게 불법 스포츠 토토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네, 불법 스포츠 토토도 있고 그 사이트에서 보통은 불법 스포츠 토토 혹은 뭐 사다리, 그렇죠. 홀짝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구속되시고 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를 은닉하거나 뭐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도박개장죄, 도박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외에도 범죄 은닉, 수익죄 이런 것들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은 뭐냐면 스포츠에 대한 승패에 그렇죠. 돈을 거는 행위는 국가가 인정하는 토토 맞습니다. 외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런 승부에 돈을 거는 행위를 했을 때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돈을 거는 사람들도 처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 스포츠 토토는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돈을 땄다 잃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추금을 못하면 내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토박을 했지만 토박으로 인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그 사이트 내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출금해 달라고 하니까 출금은 안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나는 도박을 했는데 사기 피해자까지 돼버린 거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네네. 파티에 참석하는 천 변호사님 팀. 편안하게 아주 입고 갔죠? 네. 아니, 너무 멋부리고 이거 촌스러워 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막. 드레스 입고 뭐 보타이 하고. 예. 근데 변호사님 그 장면 보자마자 우리도 구독자 1000명 되면 보타이 할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공약으로 내 겁니다. 구독자 1000명 되면 보타이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꼭 나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자. 팀이니까 같이 해야죠. 그 세 사람이 파티에 가서 어쨌든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죠. 돌아다녔는데 네. 어떻게 변호사님 그런 파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저는 옛날에 그런 파티가 되게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 영화나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하우스 파티도 하고 그렇죠. 막 가든에서 파티하고 막 이러잖아요. 한국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샴페인 딱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핑거푸드 딱 이렇게. 우리는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소주나 한잔 하는. 그렇죠, 그냥. 사실 한국에서는 잘 없는 문화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냥 뭐 재밌는 장면이었을 뿐이고 사실 이 사건과 그 살인범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천 변호사도 이제 파티를 즐기기보다는 결국엔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살인범을 노력을 하는데요. 만나기 위해서, 네. 걔를 잡기 위해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따라가잖아요. 일단 발견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따라가면서 칼을 짚죠. 무섭다. 칼을 짚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그 사건은 마무리가. 그래서 이 편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어쨌든 칼을 들고는 갔지만 찌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살인과 관련된 이슈는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꼭 칼로 이제 사람을 찔러야만, 이게 법적으로 표현하면 실행에 착수해야만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살인죄의 예비 단계를 이제 저지른 거예요. 살인을 하려고 순간적이지만 살인을 품고 칼을 휴대했으니까, 흉기를 휴대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버린 것이지 찌르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살인 예비죄로 처벌이 됩니다. 자, 범죄 단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범죄를 해야겠다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은 단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범죄를 하기 위해서 막 물건을 사고 계획을 짜고 하는 단계. 그리고 범죄를 하기 위해서 막 다가가. 이제 막 하려는 단계. 그리고 결국엔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종결된 단계를 나눈다면 지금 이 천 변호사가 칼을 들고 이제 막 가는 장면은 이 살인에
착수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렇죠. 살인을 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한 것으로 판단될 수는 있겠어요. 맞죠. 그러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형법적으로 예비 혹은 음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법에서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가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중한 범죄들. 살인의 경우에는 그러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굴 죽여야겠어라는 생각으로 막 칼을 막 준비하고 독약을 준비하고 준비만 했더라도 그것을 뭐 먹이려고 시도하거나 찌르려고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살인의 수 예비 있다. 음모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안 또한 마찬가지겠죠. 일단 내가 미리 준비하진 않았지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집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외부적으로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갔잖아요. 그러면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버린 것은 내가 자의로 중지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으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살인죄 예비죄로 처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단계에서는 사실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칼로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사러 막 돌아다녀서 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살인죄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칼로 찔렀어요. 그러면 실형에 착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안 그러면 죽었으면 미수가 미수. 되는 거고 죽었어. 그러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찌르려고 했는데 헛방 쳤어. 그것도 미수죠. 그렇죠. 네. 미수가 되는 거예요. 착수는 한 거니까. 일단 착수한 거니까. 네, 오늘은 1,000원짜리 변호사 10화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끝나가니까 너무 좀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시즌 2를 기대해 보면서 나머지 장면도 기대해 보죠. 거의 뭐 드라마 관련자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